중국 부동산 위기가 중국 공산당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외신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부동산 재벌들이 줄도산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틈타 중국 자본에 침략당하던 한국 부동산 시장을 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덕분에 한국 땅으로 돈 좀 벌어보겠다던 중국인들이 단 1년 만에 자본이 3분의 1 토막 나버려 쪽박차고 본토로 쫓겨났다고 하는데요. 세계 석학들은 중국의 부동산 붕괴가 중국 민주화 혁명으로 이어져 시진핑의 공산당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땅의 절반은 중국인의 것이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중국인들이 제주도 부동산을 싹쓸이하면서 나오게 된 말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1998년에 개방된 이래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매년 꾸준히 늘어왔었는데요. 특히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매가 전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의 70%를 넘게 차지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필 김정은이 한 말이라 맘에 들지는 않지만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이 있는데요. 일본이 100년의 적이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가장 많이 침략해온 나라는 중국으로 횟수로만 따지면 일본을 뛰어넘는 한민족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한반도를 탐내왔었던 중국이기에 오늘날 부동산을 통해서라도 한국 땅을 차지하겠다는 야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중순 국토교통부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의심되는 주택 거래 1145건을 조사했었는데요. 1145건에서 중국인이 52.6%로 절반이나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8살 중국 어린아이가 경기도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었죠. 학생 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이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받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인의 건축물 매입 건수는 매년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이 한국에서 건축물을 매입한 횟수는 총 6,640건이었습니다. 토지 매수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1년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 건수는 6942건으로 2016년에 비해 36,907건이나 급증했고 토지 면적은 1,999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이 2013년 36%로 1위에 올라선 이래로 9년째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는 한국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왔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가짜 자본주의에 익숙한 중국 투기꾼들이 진짜 자본주의의 한국 시장에 혼쭐이 났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땅 노름을 하려다가 K부동산의 매운맛에 큰 손해를 보고 빈손으로 빠져나가는 중국인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 신도시에서 한 중국인 부동산 투기꾼이 최근 1년 동안 7억 원가량의 손실을 보고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한 30세 중국인이 송도 아트 윈프루지오 전용 10제곱미터를 9억 원에 매매했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39층으로 지난해 7월 실거래가 최고가 15억 9,500만 원을 기록했었는데요. 단 1년 만에 43.6%가 하락하며 7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건물의 소유주인 30세 중국인은 주소지를 서울 송파구 위치한 호텔 시그니엘 서울로 두고 있었는데요.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중국인이 호텔에 거처를 마련한 뒤 거소 확인증을 발급받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송도 신도시가 건설된 이후 송도 부동산은 끝을 모르고 치솟았다가 하향세를 그리고 있었는데 이 중국인은 하필이면 꼭대기에서 산 것으로 보입니다. 7억을 손해본 이 중국인 말고도 한국 부동산을 중국 부동산처럼 생각했다가 돈만 날리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중국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에서 12억짜리 아파트가 시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4억에 경매에 넘어가는 사태도 벌어졌었는데요. 이 역시 매매 과정이 불투명해 소유주가 중국인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중국인 투기꾼이 한국에서 본 피해는 세 발의 피로 보일 만한 사태가 중국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부동산 하락세가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맞물리며 중국의 부동산 재벌들에게 대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마불사 신화를 창조했다는 말을 듣던 중국 부동산 산업이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지르바오를 비롯한 중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부동산 산업에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주요 도시들의 집값이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비싸기로 유명한 홍콩이 우습게 보일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집을 살 수 없는 중국 도시 청년들이 절망하며 부동산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이죠. 그런데 최근 중국 내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중국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15개월 연속으로 추락하듯이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징의 부동산업자는 분위기가 상당히 나쁘다. 베이징의 경우 금세기 들어 집값이 하락세를 보인 경우가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다르다. 전국적으로 보면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며 심각한 상황이라 우려를 표했습니다. 집값의 폭락은 부동산 업계의 집단 부도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요.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떠안고 있는 부채의 총계는 거의 10조 위안에 이르고 있고 내년에 상환해야 할 금액만 우리나라 GDP의 6분의 1인 2조 1천억 위안에 달합니다. 부동산 업체들이 줄줄이 부도에 직면하면서 중국 금융권 역시 붕괴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신들도 부동산에 기반한 중국의 경제가 단숨에 무너질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상반기 부동산 대출 액수는 7조 6천억 달러인데 이 중 29.1%인 3,075조 원이 부실채권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 헝다그룹과 같은 대형 건설사들이 연쇄 파산되면서 중국의 국영 건설사들도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개발도상국들의 특징 중 하나가 전체 산업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거대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개발할 곳이 많기 때문이지만 건설업이 부패한 정권의 가장 튼튼한 돈줄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개발도상국을 자처하고 있는 중국 역시 전체 GDP의 25%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어 중국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신용도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국 4대 금융회사 시티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은행업 규모는 52조 달러로 이 가운데 부실화 위험에 직면한 부동산 익스포저는 53조 위안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건설사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시민들은 미완성된 건물의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면서 상황은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짓담한 아파트, 콘크리트 벽만 있지 창문도 문도 없고 수도도 가스도 전기도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는 이곳에서 20여 명의 중국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완공된 아파트에서 사는 C씨 가족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C씨는 2019년 초 가족들의 돈을 끌어모으고 대출까지 받아 중국 남부 구이린시에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2020년 도령건설사가 자금 조달 지연을 이유로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C씨 가족은 전 재산이 폐허나 다름없는 아파트에 묶여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난민과도 같은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C씨는 온 가족의 노력을 이 집에 쏟아부었는데 천국에서 땅으로 갑자기 추락한 기분이라며 절망적인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공산당원의 치적 늘리기용 마구잡이 신도시 개발로 인한 폐해를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대출받아 집을 산 일반 중국 시민들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에서 짓다가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의 면적만 홍콩 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곧바로 민생 문제로 직결되기에 사면임을 넘어 영구 집권을 노리는 시진핑의 야욕에 적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7월 중국 시안에서 공사 중단 아파트 피해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었는데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국 백지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가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중국의 민주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서용석 교수는 지난 1일 열린 2022년도 제5차 미래전략 포럼에서 초불확실성 시대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었습니다. 서 교수는 21세기 들어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해야 할 극단적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예시로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가 중국의 민주화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마치 8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보는 듯합니다. 당시 도쿄의 땅을 전부 팔면 미국 땅을 전부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거품이 꺼진 일본에게 남은 건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죽음을 향해 가는 고요한 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좀 더 극적인 붕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허겁지겁 쌓아올린 중국의 산업구조는 부정부패와 보여주기 실성과 위에 세워져 있기에 거품이 터질 경우 중국 경제가 감당해야 하는 피해는 국가적인 부도를 우려해야 할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스며든 중국 자본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